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합니다. 범죄 유형보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결과는 준비된 대응에서 나옵니다. 직접 이야기해 보시죠. 영웅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로 촬영을?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 10가지를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을 하나씩 드리면 변호사님이 현실적인 기준으로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요? 생각보다 많네요. 예, 좋습니다. 최대한 실제 사례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변호사님,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성범죄 사건은 증거 없으면 처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성범죄 사건은 애초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아주 내밀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도 없고 녹음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가요? 물론 다른 정황들을 전부 배제하고 말만으로만 판단하진 않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사건 발생 이전이나 이후 상황도 모두 참고하긴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다른 정황들은 진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뚜렷한 물증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을 진술 중심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앞뒤가 맞는지, 시간이 지나도 진술이 일관되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 때문에 준비 없이 대응하다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무죄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유죄보다 무죄 받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검사가 억울한 사람을 기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유죄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느끼기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양쪽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진술이 설득되면은 유죄로 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죄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기존의 진술과 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스스로 무너질 때입니다.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경우 요즘은 보통 경찰 조사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데 경찰 조사 당시 했던 말들과 앞뒤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그걸 드러내야 무죄로 갑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진실 싸움이 아니라 신빙성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질문인데 고소당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건 방향이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서 잘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빨리 대응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한 말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재판 끝까지 따라갑니다. 첫 진술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말이 바뀌거나 설명이 추가되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일단 경찰한테는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변호인 선임하고 연락드리겠다라고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바로 움직이시는데 그 순간부터 사건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혼자 경찰서 가면 왜 안 되는 걸까요? 혼자 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일반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말이 어떻게 기록되느냐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묻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표현이 달라지면 그게 전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얘기인데도 표현이 달라지면 진술이 바뀐 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위험합니다. 억울하거나 당황하면 말이 빨라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얘기가 계속 붙습니다. 이게 전부 불리한 요소로 쌓입니다. 그럼 결국 혼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컨트롤을 못하는 게 문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혼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사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5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사과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작정 메시지부터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가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이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근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상황 정리하려고 보낸 메시지가 자백처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분쟁을 줄이려고 보낸 메시지인데 법적으로는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줄이 사건 방향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진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카톡이나 기록 지우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카톡 같은 것들을 보기만 해도 사건이 떠올라서 괴롭거나 아니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 반사처럼 나오는 행동인데요. 삭제가 더 위험합니다. 근데 보통은 남아있으면 문제될까 봐 지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포렌식으로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한 흔적 자체가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왜 지웠지? 이 의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없앤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삭제한 내용 안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 그러네요. 상대가 먼저 연락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고받은 카톡이나 인스타 DM 같은 메시지들은 절대로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삭제는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방어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건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술 취하면 합의로 인정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녀 주인공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한 침대에서 일어나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장면들이 클리셰처럼 자주 등장하는데요. 현실에서는 당장 중간간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술을 마셨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냐입니다. CCTV를 봤더니 여성이 비틀거리거나 아니면 부축을 받으면서 걷는 장면이 있다면 그건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러면 서로 술 마신 상태여도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했을 때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기억이 나야지 내가 안 했다고 하거나 합의하에 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기억이 없으면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억을 못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술 취한 걸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죠. 술이 깨고 나서 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겨 있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동의한 게 맞나? 이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취한 상황이든 아니면 상대방이 취한 상황이든 만취 상태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8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합의하면 무조건 끝나는 건가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형사사건의 목적은 처벌인 거고 민사사건은 돈으로 이제 배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벌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 그럼 합의해도 처벌은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만 폭행죄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를 할 경우에는 사건도 종료가 되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연히 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럼 합의는 왜 하는 거죠? 합의를 하는 이유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걸 미리 정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에서는 감형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합의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9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리해서 꼭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뭔가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억울하거나 당황하면 말이 빨라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얘기가 계속 붙습니다. 이게 전부 진술 기록으로 남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 진술이랑 나중 진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 순간부터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기억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정리 없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대응이 늦는 겁니다.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다음에 움직이면 이미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다 정리했을 때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건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건 초기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내가 무조건 부인할지 아니면 인정을 하고 감형을 노릴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지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통제입니다. 억울하다고 불안하다고 바로 말하고 바로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사건이 꼬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질문들 쭉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가서 설명하면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진술, 대응, 타이밍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바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메시지 보내고 정리 없이 조사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였습니다.